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따스한 햇살을 좀 받고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선선하고 등산하기 참 좋은 날씨네요. 이런 날씨에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잠시 좀 멍 때리고 있다가 여러분들께 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플레와의 전쟁이다. 갈 길이 먼데 연준은 왜 긴축을 늦추려 할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왜 인플레이션 전쟁인데 연준 갑자기 또 긴축을 늦추려는지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보니까 거기에 또 숨죽여 있던 연준의 또 비둘기파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는데 이제 비둘기파 애들이 또 이제 반격을 가는 것 같습니다. 반격. 그러다 보니까 그들 내부에서도 상당히 조금 시끄럽고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일단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부터 정책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그런 관측들이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 침체죠. 리세션. 이 리세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던데 확산하면서 그 연준 내에서도 이제 숨지고 있던 그런 비둘기파들도 반격에 나서고 있다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비둘기파들 그 스스로도 인정을 하듯이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그 통화 긴축 그 완화에 뒤따를 그 시장 혼란, 이런 시장 혼란들이 좀 숙제로 남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거죠. 일단은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 일간지 하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있겠죠. 월스트리트 저널 21일 날 그래요. 연준이 다음 달 1에서 2일 정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FOMC에서 회의에서 75bp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 쪽으로 쏠려 있지만은 12월에는 그보다 작은 폭의 인상에 대한 신호를 보낼지를 논의할 것 같다.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기사를 쓴 그 닉 티미라우스 기자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기자가 그 매번 그 FOMC 회의를 앞두고 그 연준의 동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인물로 유명한 기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래서 저널에서는 그 연준이 이제 우선 12월에 정책 금리 인상 폭을 50bp로 낮출지를 결정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이런 조치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납득시킬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한다. 뭐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로이터 통신 그 역시 연준이 다음 달 초 또 한 차례 자이언트 스텝을 실행한 뒤에요. 정책 금리를 얼마나 더 인상할 수 있을지, 향후 인상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 언제쯤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지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정책 금리를 얼마나 더 인상할지, 인상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 그 인상 속도를 늦출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이제 회의 직후에 통화 긴축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의 그 하방 리스크가 이제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그널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에 연준의 연준 내 비둘기파의 발언에서도 이제 감지됐었다고 하네요. 미국에는 이제 중간 선거가 있어. 중간 선거. 이 중간 선거가 지금 임박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100% 점치고 있는데 비둘기파 인사들도 오랜만에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FOMC 인사들의 그 성향상 비둘기파 쪽으로 다소 치우쳐져 있는 그 제임스 블라드,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예요. 그 총재도 그 인터뷰에서 이제 연준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뜨거운 논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더 뜨거운 논쟁.
그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그 정책 행보는 보다 더 경제 지표 의존적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한 바 있어요. 연준 내 가장 그 강성의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그 닐 캐시켈이라고 있어요.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인데 지난 20일 연설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적인 추측인데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 같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정점을 찍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날 그 저널에서 보도가 나온 뒤에 또 다른 그 비둘기파 있어요. 그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그 연설에서 정책 금리를 너무 빠르게 인상함으로써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제는 정책 금리 인상을 늦추는 것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통화 긴축에서 후퇴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그 단계까지 가지도 않았다.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이제는 정책을 후퇴할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야 한다. 덧붙입니다. 특히 이제 통화 긴축이 경제를 너무 과도하게 쪼이지 않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하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 경기 둔화,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그런 통화 긴축 등의 역풍이 이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우리 정책 금리를 얼마나 높게 올려야 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해 봐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도 그래요. 이달 초 연설에서 통화 긴축 그 속도 절도는 그 중단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이제 신중해야 하는 이유들을 나열을 해요.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정책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긴축에 따른 장단점을 함께 이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장단점. 특히 한 나라의 그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다른 나라의 정책에 파급 효과를 미쳐서 금융 안정성을 취약하게 할 수 있다고 이제 경고를 했었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이번 주 연설에서 정책 금리를 지난 회의 그 점도표에서 약속했던 최종 금리 4.6% 이상으로 올릴 경우 미국 경제에 그 미치는 리스크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해요. 그러면서 정책 금리 인상이 경제에 정말로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이제 최종 금리를 4.6까지 올린다고 해도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해갈 수 있을지는 50% 확률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다만 그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정점을 찍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9월 그 CPI를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8.2%나 상승했어요. 특히 연준은 내년 말이 되더라도 정책 잣대로 삼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근원 개비 소비 지출 그 물가 상승률이 3%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FOMC 회의에서도 19명의 정책위원들 가운데 17명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진단을 했었어요. 다만 연준 스스로도 물가 지표가 전형적인 그런 후행 지표라죠. 후행 지표라서 그동안 누적됐던 정책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는 완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팬데믹 초기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자동차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있고 임금이나 집값 상승세도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는 속보 지표가 나오고 있는 만큼 수개월 내에 물가 지표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요. 주택 경기 역시 30년 만기 그 모기지 금리가 7% 직전까지 와 있는 만큼 추가 악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른 고민은 뭐냐?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손을 떼는 것 아니냐? 그런 인상을 심어줘서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 저널에서도 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늦출 수 있다는 기대에 7, 8월 시장이 랠리를 보이자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놨다. 12월 FOMC에서 50bp 금리를 인상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 전망을 통해 내년에는 금리를 다소 더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죠. 하여튼
연준 비둘기파들도 인정하는 지점입니다. 실제 그 에반스 총재가 외부 관찰자들이나 금융시장의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으면서도 공격적인 통화 긴축에서부터 한 발 물러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어디에 와 있고 인플레이션 상황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인플레이션 억제를 계속하면서도 경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연준 내에서도 뭔가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변화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금리만 계속 올릴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빨리 좀 어느 정도 안정화 시켜가지고 이제 금리도 꺾이고 빨리 인플레이션도 이제 피크가 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